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필리핀 앙헬레스 살인사건 검색하다가 예전 호주 시드니 에핑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이 생각나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. 아니, 최근에 또 강력범죄가 일어났더라고요. 살인사건이요.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한 4개월, 3개월 반 정도 지난 일인데요. 이 시드니 에핑이라는 지역이 시드니에서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. 살기 가장 좋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은 서울에서 뭐 강남까지는 아니어도 송파 구석이나 뭐 강동 정도 느낌은 되는 그 정도의 동네예요. 그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학교 보내기 좋은 그런 동네거든요. 한마디로 시드니 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한 번씩 이런 강력한 범죄가 터지네요. 한번 뉴스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핑에서 또 발생한 한인 강력범죄, 60대 한인 남성 살인 혐의로 아내 기소. 한마디로 그 아내분이 남편을 살해한 것 같아요. 에핑에서 또 발생한 한인 강력범죄, 60대 한인 남성 살인 혐의로 아내 기소. 한마디로 아내분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. 키포인트를 보면은 에핑에서 발견된 60대 남성 시신, 한인 동포 케빈 박으로 보도돼. 이 해외 뉴스의 경우는 보통 처음부터 이름을 다 밝히는 편입니다. 사건에 따라 얼굴도 바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요. 이 아내분의 이름은 60대 여성 수박이라고 하네요. 영어로는 워터멜론. 그리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이들 부부가 해당 주택에서 8년째 거주했고 이번 일이 가정폭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습니다. 누군가가 해당 가정의 복지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한 걸 보니까 뭔가 좀 소란스러웠나 봐요. 에픽만 해도 동네가 좀 큼직큼직해가지고 집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시끄럽지 않으면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 모를 수도 있거든요. 왠지 소란스러운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. 밑에 보면 시드니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에핑은 시드니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이스트우드 인접 지역으로 호주 전역에서 한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리드컴이라고 하는데요. 리드컴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한인촌이라 예상을 했는데 에핑은 조금 의외네요. 두 번째로 많을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에핑 전체 주민 가운데 한국계가 9.9%라고 합니다. 10명 중에 1명은 한국 사람인가 봐요. 그리고 에핑은 한국계 인구가 많은 만큼 한인 관련 강력범죄도 과거 몇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한국계가 많다고 해가지고 꼭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희한하게 에핑에서 강력범죄가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. 이 밑에 언급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21년 한 4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제가 알기로 에핑에서 슈퍼마켓 한인 그 슈퍼마켓 하던 분이거든요. 제가 에핑 지역에 아주 잠깐 살았던 적도 있고 그 외에도 여기에 그 에핑역에 한국 인구가 많은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그 한인 상권이 잘 돼 있진 않아요. 왜냐면은 그 위에도 나와 있지만 그 근처에 이스트우드라는 데가 엄청 그 번화한 동네거든요. 한국하고 중국 상권이 잘 돼 있는데 그쪽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한인촌들이 생각보다 상권이 잘 돼 있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수요를 흡수하는 거죠. 약간 위례나 이런 느낌의 배드타운 느낌이 강합니다. 어쨌든 그래서 에핑 지역에는 그렇게 한인 마트가 많진 않은데 한인 슈퍼 하나랑 그 북창동 순두부라고 해가지고 나름 순두부찌개 맛있게 하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가끔 거기 순두부찌개 먹으러 갔었는데 갔다가 그 옆에 마트에서 장을 보면은 그 키가 좀 큰 아줌마가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감정이 좋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너무 차갑고 불친절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나중에 뉴스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사건도 그 같은 한인 남자분이 그 범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그 파라마타 태권도장 살인 사건 유명했었고 이 라이달미아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동네 분위기가 좀 쎄해요. 여기는 원래 한인 쉐어가 많은 동네는 아닌데 점점 이렇게 한인 쉐어 지역이 외곽으로도 퍼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이 라이덜미아 쪽이 무슨 창고 같은 창고형 사무실 같은 거 좀 있고 임대주택 이렇게 밀집돼 있고 그런 동네인데 그 자차 있으면은 그 이동하기 나쁘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. 그리고 이 2017년 사건 이게 좀 충격이었죠. 이 사건에 대해 사실 제가 이 피해자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이 사건에 대해 좀 들은 게 있거든요. 직접 본 것도 있고.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호주의 경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 시드니가 있는 NSW 지역은 쓰레기랑 재활용품을 이렇게 정해진 요일이 되면은 그 통을 그 길가 쪽으로 내놔야 돼요. 폭은 좁고 이렇게 위로 높은 통인데 플라스틱 통이고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 통별로 뭐 쓰레기 뭐 재활용 이런 식으로 넣고서
그 정해진 요일이 되면은 바퀴로 돌돌돌 끌어 가지고 이 찻길 쪽에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새벽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 가지고 다 비워 주고 빈통을 다시 그 자리에 놔 주거든요.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퇴근하고 와 가지고 오후나 저녁 시간에 그 통을 다시 끌어다가 집 안으로 갖다 놓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아마 에핑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아저씨가 퇴근하고 이제 와 가지고 쓰레기통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통이 비워졌으면 가벼워야 되는데 엄청 무겁더래요. 그래 갖고 느낌이 쎄해 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한동안 그 뉴스가 되게 교민사회 내에서 큰 사건이었거든요.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던 때였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이렇게 점심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 경찰들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, 호주 경찰들이. 경찰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뭐 물어보고 그때 은색 시빅인가 그 혼다 시빅을 차를 가져갔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영어 예배부 한인 2 세나 뭐 그런 친구가 그 피해자의 차를 죽은 사람 차인 줄 모르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얘도 피해자가 된 거죠, 결국에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인 다음에 뭐 차 키랑 신분증 이런 거 뭐 차량 등록증 같은 거를 다 챙긴 다음에 그 차를 좀 싸게 넘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닮았는진 모르겠는데 어차피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믿고 샀던 것 같은데 그걸 산 사람도 하필이면 한국 사람이었고 저희 교회 친구였던 거죠, 그게. 그러다 나중에 이제 차 고치려고 카센터를 갔는데 제가 항상 가던 카센터가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거기 사모님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사실 그 피해자가 자기네 가게에 이렇게 한 번씩 오던 친구인데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. 정확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있는 유학생이었고 가해자는 워킹 홀리데이나 뭐 이렇게 그냥 잠깐 와 있는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였는데 둘이 집을 같이 썼나 봐요. 아마 같은 방을 썼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아무래도 서로의 환경이 다른 것도 있고 도와준답시고 이것저것 참견하다가 말다툼이 커진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때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해외에 나가면은 뭐 그게 꼭 해외에서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보통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데 그게 오지랖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은 친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 사정이 안 좋으면은 돈 욕심이 나서 나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예전에 체스우드라는 지역에서도 한 한국인 여성분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이게 미국만큼 교민 사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은근히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, 호주가. 어쨌든 저는 몸 건강히 잘 귀국했고요.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찍고 있겠죠.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치안이 한국만큼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같은 한인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